올해 벌써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뭔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정책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하반기가 이제 눈앞에 두고 왔는데 이 하반기는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그걸 잘 준비하면 내년 상반기에 온갖 정부의 지원 혜택,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힘들을 그 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인 타임, 그 하반기라고 저는 봅니다. 일반적인 매출, 인력, 이거는 참 갖추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갖출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 국가 인증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네. 국가 인증은 연구소, 전담부서, 뭐 벤처, 이너비즈, 메인비즈 인증 이런 각종 국가 인증들 혹은 특허라고 표현하는 것,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이런 역량들을 갖추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김창섭 대표님하고 권영삼 박사님하고 함께 지금 자영업 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장의 현황들 또 우리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이 시장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김창섭 대표님 오랜만에 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장에 많이 이제 다니고 계시는데 네. 요즘 자영업자들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주로 만나는 대표님들은 1인 자영사업자부터 중소기업, 한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정도까지 대표님들을 만나고 있죠. 좀 광범위하죠. 대체로 어렵습니다. 대체로 어려워요. 네. 얼마만큼 어려운가요? IMF 정도? 아니면 뭐 서브프라임 이런 사태? 그런 것 직전 같은 그런 느낌. 아마 학습돼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뭔가 이렇게 위험이 닥치잖아요. 네. 몰랐을 때 위험이 닥치면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위험이 닥치니까 준비된 뭔가 이렇게 훨씬 더 위축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좀 우리 대표님은 이렇게 시장 현황 이렇게 보시면서 네. 다니시면서 보면 자영업자들 상황이 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상공인들 주로 만나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심각하게 느껴진다. 빅데이터 상에서는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90만 명 정도가 이렇게 폐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대출 받은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불 다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그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폐업도 못하고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좋은데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끌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장 현재 상황을 뭔가 그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분은 전문가들이시니까 현장 다니면서 보면 잘하는 사람도 만나고 못하는 사람도 만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부류의 분들을 만날 텐데 주변에서 보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에는 그래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돌파구는 이런 거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주 희망적이네요.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기업, 모든 중소기업, 자영사업 대표님들한테 모두 전방위로 처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겉보기에서의 그러한 기업의 체감 경기 위험에 대해서 좀 뚜껑 열어보면 기업마다 체력, 컨디션이 매우 다릅니다. 어떤 데는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이 좀 낙후돼서 예전 것 그대로 답습해서 어떤 기업 대표님들은 잘 만드는데 잘 팔지 못해서 혹은 잘 만들고 팔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업마다 중소기업마다 처해 있는 현실은 뚜껑 열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솔루션도 정말 여러 가지인 것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솔루션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그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면 물론 길이 있다. 네, 길이 있습니다. 네, 그 길을 모두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제 중소
소상공인 쪽 이쪽을 많이 만나고 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주변에서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많죠. 네. 대체로 기억나는 대표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내가 봐도 정말 잘하더라 하는 분들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잘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틀려요. 음, 생각 자체도 틀리고 움직이는 행동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일반 이제 음식점을 또 예를 들면 다들 어렵고 힘들고 문 닫기 직전인데 그 이 와중에서도 대박집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박집들 분들은 이 특성들이 돌파구들을 항상 찾아요. 음, 그래서 현재 안 된다고 주눅들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더해서 가야만 이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항상 연구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저분은 저렇게 바쁘게 장사가 잘 되는데도 전국을 다니면서 그 음식점 잘 되는 것을 벤치마킹 하러 다니고 배우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잘 되는 곳에 또 가서 내가 못하는 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배워와서 본인 그 매장에 접목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견디내고 장사가 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은 좀 어렵고 힘들면 거의 포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행동으로 이제 옮기지를 못하는데 네.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서도 있을 그런 경우도 있겠고, 네네. 뭐 어떤 본인의 그런 이렇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소극적이어서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내가 변화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6월 달인데 이제 전반기가 지났잖아요.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다. 이거는 지금 누구나가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이제 얘기가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많이 예상을 네.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는 분들도 있었는가 하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반기에 네. 그래도 그나마 아까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반기에 좀 이런 걸 준비하면 그 돌파구를 찾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뭘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 공부 잘하는 학생, 당일치기 하는 학생이 공부 잘할 수 없듯이 사업 잘하는 사업자 대표님 미리 준비하시는 거라고 봐요. 지금 네. 하반기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시계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반기의 시계, 하반기의 시계인데 상반기의 시계는 국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기업이나 국민 개개인들한테 뭔가 역량을 집중하는 게 상반기 시기인데 올해 벌써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뭔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정책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올 상반기였던 거는 작년 하반기에 무엇인가를 준비했던 어떤 대표님이고 하반기가 이제 눈앞에 두고 왔는데 이 하반기는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그걸 잘 준비하면 내년 상반기에 온갖 정부의 지원 혜택,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힘들을 그 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인 타임, 그 하반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럼 하반기에는 당장 하반기에 내가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뭔가 내년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내년을 위해서 뭔가 지금 역량을 키우는 네.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우리 기업은 뭐 1인 사업자든 아니면 중견 대기업이든 간에 기업의 성적표는 재무제표지 않습니까? 네네. 재무제표는 언제 결정이 나냐면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법인은 뭐 3월 달에 결산한다고 생각하고 개인 사업자는 5월, 6월 달에 결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결과를 숫자를 교통 정리할 뿐이지 언제 해야 되냐면 결산이 전략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은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네. 결산 전략은 4, 4분기 아, 하반기 때 준비하는 겁니다. 하반기 때 그 준비해서. 전략이 없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부침이 있는 것을 그냥 맞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고 내년에 경기가 급속도로 변동성이 있는데 내년 쓸 돈은 얼마인가? 내년에 뭐 공장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뭘 점포를 확장할 것인가? 직원을 얼마나 뽑을 것인가? 등등 중요한 변수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올 하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반기에 이렇게 준비해서 네. 그럼 이제 내년도에 또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안정적인 걸 발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표님 이제 두 분 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야가 약간 다른데 대표님이 활동하시는 분야의 최고의 이슈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자금입니다. 자금. 네. 네. 그런데 겉으로 표현되는 건 자금이지만 저와 같은 컨설턴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금은 눈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거니까 겉보기잖아요. 네. 자금이 늘 부족하다라는 것은 두리뭉실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금의 실체를 보면 그 자금이 뭐에 필요하느냐 이런 거라고 볼 때 어떤 기업은 기술 개발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기술 개발하는 데 인력이 적다면 핵심 기술 인력의 확보에 대한 자금일 거고요. 어떤 기업은 매출이 뭐 10억이었는데 갑자기 20억, 50억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운전 자금이 필요하죠. 리드 타임이라 그래서 발주하고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돌아오는 것들이 시간이 걸리니까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기업이 겉으로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고통의 지수가 높잖아요. 네. 그럴 때는 원부자재, 뭐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금이니까 자금의 속성이 다르고요. 어떤 대표님들은 맨날 어렵다 하는데 잘 못 팔아요. 평생을 30년 동안 기술 개발은 정말 어디 뺨칠 정도로 위대한데 어떤 경쟁 기업이 있습니다. 그 경쟁 기업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기술력은 더 뛰어난데 매출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기업은 기술력이 그 정도 되지 않은데 마케팅 능력, 영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다면 돈의 속성이 겉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표현하는데 마케팅 자금이 필요한 거고 영업 역량 자금이 필요한 거고 원부자재 자금이 속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금 부족합니다. 돈을 처방해 준다 그래서 그 다가 아니라 뭐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뭐 옛말에 뭐 그냥 진통제만 준다 그래서 열난다 그래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해열제만이 아니라 처방이 바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되고 올바른 해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금이 최고의 이슈인데 그러면 이제 어느 뭐 솔루션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이제 체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게 이제 뭔가 이제 체크가 설계도가 돼서, 필요하겠죠. 기업의 설계도가 딱 진단 설계도. 진단 설계도가 딱 나왔어. 네.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금 확보하는 방법은 기업의 컨디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이 정말 원하는 대학에 준비하려면 특정한 한 과목 갖고 학 과목 잘한다 그래서 정말 S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뛰어난 거가 하나가 있지만 나머지 것들도 고른 것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업도 무엇 하나 잘한다고 다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골고루 지표를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기술이 뛰어나신 대표님들은 기술 그만해도 된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술이 뛰어난 대표님들의 대체는 어떻게 팔 줄을 잘 몰라요. 차라리 잘 팔 줄 안다면 오히려 좋은 제품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그걸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이 잘하는 것만 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늘 위기에 봉착하는데 그래서 매출을 확대하는 마케팅력도 중요하고 늘 사전에 자금을 볼 줄 아는 자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기초 건강이 기업에게 있듯이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방이기 때문에 비록 어떤 기업은 1인이라 하더라도 이쪽은 어떤 영업에 대한 거 이쪽은 뭐 생산에 대한 거 이렇게 구분해야지 모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난 만들기만 할래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균형 발전할 수 네네. 있도록 잘 이렇게 조직을 갖춰야 네네. 되겠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요즘 들은 특히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그래도 그동안 잘했던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원도 해주고 코칭도 하고 했던 것들이 잘해왔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유가 힘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힘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네, 대표님들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관련을 많이 하실 텐데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해서 진행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올해. 무상 자금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짜 자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래서 겉보기 경쟁률이 무진장 많이 늘어났다는 게 경쟁률이 첫 번째. 세졌다. 네. 겉보기 경쟁률. 네. 더불어서 너도 나도 신청 자격만 되면 무조건 신청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신청만 하면 되는지 알고 그러니 너무 많아진 거죠. 네. 국가적으로 낭비, 기업적으로 낭비, 다 낭비입니다. 그럼 일단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졌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정부 지원 사업 지원하고 하면서 요즘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를 저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대표님은 네. 어떠세요?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한 2, 3년 전만 해도 사실 자영업자분들도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마케팅으로 지원하든 또 우리 청년 창업자들에 비하면 1년 동안 월세를 지원을 하든 이 정부 지원 정책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쟁률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정부가 또 이제 바뀌면서 이제 밑바닥부터 또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정부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사실은 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좀 발견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는 것도 이제 많이 까다로워지는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첫째는 또 이제 예산 자체가 이제 옛날 같지가 않다. 아, 예산이. 예. 그래도 예산도 이제 줄고 하다 보니까 경쟁은 높아지고 예산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선정 확률이 더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이 세졌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 어려운 그 기업들 뭐 소상공인들한테는 하나의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도 진행하면서 지금 뭐 금액이 준다든지 아무튼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업 스펙 갖추기. 불멸의 진리. 불멸의 진리죠. 그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때는 쉬운 말로 너나 나나 신청하면 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경기 어렵죠. 기업 경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죠. 많은 대표님들이 정부의 지원을 희망해서 경쟁이 치열해지죠. 국가의 예산은 줄었죠. 당연히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어디다가 신경을 써야 되냐면 기업 스펙 갖추기, 기업 체력 갖추기. 이게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펙을 갖춰 체력을 갖춰서 그 역량 있는 기업으로 네. 보이는 게 좋겠다. 네, 안 되면 포장이라도 포장이라도 하셔야 되죠. 하자.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선정되는 기업들 보면 그 내면은 내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럴만해 겉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럴만해 보이더라는 네. 거지. 너무 중요해요. 네, 우리 대표님 보실 때는 그래도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려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데 스펙 갖추기 또 거기에다가 더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중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그동안에 많이 활용도 하고 많이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생각 없이 이렇게 준비 없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했다가는 거의 다 100% 거의 95% 이상 떨어질 거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우리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스펙 갖추기에 사실은 굉장히 신경이 써야 될 거다.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사업계획서라든지 정부에서 심사위원들이 보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에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좀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옆에서 검토도 해보고 하면 얼토당토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문가분들은 수백 개, 수천 개 업체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이 지원받고자 지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하고 벌써 알아듣는데 대충 그냥 꾸며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는 통하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업체, 네. 업소, 그리고 본인에 대한 제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실한 경쟁력을 키워서 네. 누구나 봐도 아, 이런 업체는 지원을 해줄 만하다라는 좋은 점 맞아요. 보장을 하든 네. 내실을 다지든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그냥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도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내용도 알고 예. 내 역량도 키우고 말씀하신 대로 잘 그걸 포장을 해서 네. 스펙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경쟁률이 이제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끝으로 스펙 갖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스펙을 그렇죠. 갖추는 게 있다 하면은 네. 어떤 스펙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첫째는 인력. 음. 그렇다고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 세 가지 저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력, 직원이라고 하는 거죠. 기술 인력도 있고 뭐 마케팅 인력도 있고 이런 인력 갖추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두 번째는 매출. 매출이 연간 1억인데 1억 원의 자금을 무상 자금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이 아니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매출, 인력. 근데 이거는 참 갖추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갖출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 국가 인증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네. 국가 인증. 국가 인증은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연구소, 전담부서, 뭐 벤처, 이노비지, 뭐 메인비지 인증 이런 각종 국가 인증들 혹은 특허라고 표현하는 것,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이런 역량들을 갖추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네. 한순간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세 가지. 네, 인력, 매출. 매출. 자, 그리고 국가 인증. 국가 인증. 일반적 기업에는 뭐 이노베이지 인증이라든지 벤처기업 인증 이런 거 있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데에서는 자기 그 자격증이라든지 뭐 네네. 특허라든지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국가 인증을 네, 다 맞습니다. 갖추면 네. 되겠네요. 그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량적으로 그냥 눈에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 이제 대표님은 늘 그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그럼 이제 정성적으로 뭔가 그 아까 역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부 사업을 받는 데 있어서는 좀 정성적으로 역량 부분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갖추고 가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이렇게 선정되는 것들도 보면 아, 이분이 왜 됐을까 하는 고객 갸우뚱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매출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처럼 이렇게 인력을 구성할 수도 없고, 본인 혼자 아니면 부부지간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인데, 이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역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분의 어떤 적극성, 그리고 이제 그 사업 계획서에 그분이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음식점을 예를 들면 어떤 그 요리대회 나서 어떤 상을 받은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허라든지 실용 신안이라든지 그 자기의 어떤 음식이나 메뉴에 대한 레시피가 확실히 있다든가, 조리 방법이 또 특별하게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끝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역량 부분들이 좀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초기 상태에 이제 업소들도 선정되는 것들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지난날 20년, 25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사위원들도 보시기에는 아, 지금 매출은 좀 올라오지 않지만 이 양반이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가적이고 특별한 이제 차별성이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지원해주면, 제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목적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 자금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라고 주는 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강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를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정부 사업을 통해서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와줘.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네. 뭐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요.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네네네. 좋겠죠. 자, 오늘은 우리 두 분 대표님들하고 현재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들 그리고 전반기에 좀 이러한 부분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들어봤고 이제 끝으로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힘들고 어려운 대표님들 잘 한번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하시고 적용하셔서 좋은 결과들 만들고 2023년 정말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서 2024년에는 더 많이 성장하는 우리 대표님들 기업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